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4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에는 순서쌍과 좌표,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함수를 배우기 이전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함수의 개념을 배워나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짚어 보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풀이해보고 내용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원을 시작하면서 내용도 함수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앞으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를 걸쳐서 함수의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함수는 영어로 쓰는 것과 한자로 쓰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은 함수의 개념을 접근하는데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상자 함자를 써서 함수라고 있어요. 샘수. 상자 함자와 샘수를 쓰는데 여기서 상자 함자를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함수는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개념을 초등학교 때 아마 요술상자라는 것을 통해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는 요술상자라고 해서 배웠는데 무언가가 들어가서 규칙에 따라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더니 어떤 규칙에 따라서 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갔더니 3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3이 들어갔더니 4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함수에서 대응 규칙이 되는 것이죠. 1에다 2를 대응시켜주고요. 3에다 4를 대응시켜주고요. 그리고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응시켜주고요. 그래서 대응 규칙이 x가 들어갔는데 2배를 해서 2x로 내보내줬다. 대응 규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정비례 관계, 정비례 함수라고 하고요. x가 들어갔는데 x분의 2로 해서 내보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 반비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대응 규칙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죠. 정비례 함수도 1차 함수가 되죠. 1차 함수고요.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1. 우리가 이런 대응 규칙이 있는 것을 2차 함수라고 하죠. 우리 책에서 함수에 대해서는 두 변수 x, y가 있으면은 x가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만 변하는 것, 그런 것을 함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모임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1이라는 하나의 모임에서의 요소를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x의 각원소 스몰 x를 y의 원소 스몰 y에 하나씩만 대응시키는 규칙을 함수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씩만, 그리고 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모든인 것이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족시켰을 때 함수라고 하고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중1 때는 함수의 개념을 관계를 통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순서쌍 x, y를 만들고요. 이 순서쌍으로부터 좌표평면에 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점을 찍어서 그래프의 형태까지 만드는 것이 중1 때 배우는 그래프 단원까지, 함수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순서쌍과 좌표인데요.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순서쌍은 두 수가 있으면 그것을 순서에 맞게 x, y의 형태로 쓰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고요. 좌표라는 것은 좌표평면상에 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고 하죠. 좌표를 얘기할 때 데카르트라는 수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는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인데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좌표와 순서쌍을 사용을 했고요.
데카르트가 음수를 좌표 위에 나타낸 것.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좌표법으로는 음수를 좌표로 나타낼 수가 없었거든요. 또한 수학자 중에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페르마는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평면에 X축, Y축, Z축을 추가해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3차원 좌표를 만들었었죠. 실생활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발전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고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자연현상에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함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키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한다.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내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한다. 그래서 좌표평면상에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점이 결정이 되면은 이 점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A 값이 되고요.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B 값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평면을 좌표평면은 4등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X축과 Y축은 양쪽으로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을 4등분을 하죠. 4등분을 하게 되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 2, 3, 4분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1사분면 위에 A, B가 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양의 방향이죠. Y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Y가 전부 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사분면에서는 X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음수고 Y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니까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 Y 값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사분면은 X 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방향, 음수. Y 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X값, Y값 전부 다 음수가 되고요. 4사분면은 X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Y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음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좌표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은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응규칙을 통해서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고요. 순서쌍으로부터 x, y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때는 순서쌍이 바로 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을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는 형태를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순서쌍은 모든 순서쌍을 다 찾아서 좌표평면상에 나타내야 되거든요. 순서쌍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점 하나만 찍어도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죠. 직선이나 어떤 도형의 형태로만 나오는 것이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의 점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그래프다. 바꿔 말하면은 그래프라는 것은 대응규칙을 통해서 순서쌍을 찾고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는 자체를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x, y 순서쌍으로 나타내고요. 그것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상에 모두 나타내는 것. 그래서 순서쌍이 하나라면 점으로 나오지만 무수히 많아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보면서 그래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들이니까 문제를 차분히 풀어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념 그리고 그래프의 개념, 함수에서 사용된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